이 프로그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산등성이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는 도시의 아침 풍경.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좌우 분할 화면으로 나타난다. 식탁에 놓인 음식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난다. 양치하는 사람들. 옷장에서 옷을 고른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 타이틀 자막 오늘도 출근. 빰빠밤빠밤빰빠밤빰빠밤빰빰빰빰빰빰! 육아하는 아빠들이 모였다. 육아 꿀 정보부터 육아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육아빠 한상희! 안녕하세요. 김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싱글 데디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간의 고민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거 아닌가? 육아는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더할 텐데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김지환 씨. 저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아빠입니다. 지환 씨가 밖으로 나와 길을 걷는다. 지환 씨는 싱글데드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7년째 아이를 키우고 있죠.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서울의 한 교회. 오늘 중요한 상담이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니까 이쪽 그 애아빠 측에서는 이 애기 엄마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벌금까지 나와버렸어요. 사실상 애기 엄마가 한 3년 이상을 혼자서 애를 키우고 양육비도 못 받고 혼자서 애를 키워왔는데 그거 예. 모텔 가자는 그건 또 안 될 걸.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 아니고 손을 안 들어줄 걸. 예. 우리나라 법 중에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46조 2항을 보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기르고 책임지게 될 때는 아빠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끔 막혀있는 상태고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건강보험을 비롯 국가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인 피켓 시위 수개월. 지환 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소송에 불이 붙었고 마침내 2015년 5월 18일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이법은 지환 씨 딸의 이름을 딴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법인데요. 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29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129명의 아가들이 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이가 뭐를 했나요? 아이는 태어나서 울은 거밖에 없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2020년 기준 미혼부, 미혼모는 2만 7천여 명.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도 6,6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70%가 현실에 부딪혀 아이를 포기합니다. 지환 씨가 강의용 파일을 만들고 있다. 아빠가 혼자 키워도, 엄마가 혼자 키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도, 또 키우는 사람이 장애인이어도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게 그게 맞는 세상이지, 다른 유형의 가정이어서 아이가 안전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회라고 하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거고요. 이종락 목사. 8년 전이죠. 김지한 대표 찾아왔는데 막 우는 거야.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사람이 자기가 눈물 흘려봤으니까 미혼모들의 그 아픔을 그 자기가 좀 나누려고. 그래서 미혼모들 이렇게 출생 신고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비도 주고 차비도 보내주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하필이면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더 거절 못하고 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면 그 복을 고스란히 제 아이한테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막연한 믿음이 있거든요. 확신에 가까운 믿음인데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많은 차가 오가는 도심 풍경. 사랑이법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강의며 상담이며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원 씨가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나가서 이야기. 네, 이게 대표님 뭐예요? 간식거리 좀 사왔습니다. 우리 점심 안 먹은 거 어떻게 알아요? 네,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지환 씨 사정을 알고 일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대 소녀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얼마 전부터 이 회사 일을 돕고 있죠. 지원 씨와 김정하 대표가 회의를 한다. 물건이 출발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일단은 네. 이천 물류센터를 보낼지 안산으로 보낼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여기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0개. 인형 1000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트로 1000개죠? 1000개인데 키트 1000개가 우측 박스가 6개면 600박스. 6개, 1000개. 엄청 큰 차가 와야 되네요. 1톤 트럭 갖고 안 되겠는데요? 대표 김정하 씨. 저희 쪽에 그 키트와 관련된 물류나 유통을 좀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뭐 소셜적인 캠페인이나 뭐 저희가 기부를 해야 된다는 단체나 이런 것들의 컨텐이나 이런 걸 맡아주고 계세요. 그때그때 피드백. 지환 씨 제안으로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초경 세트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저 가볼게요. 오늘은 지방으로 내려갈 물건을 안산 창고에 옮기면 됩니다. 지원 씨가 운전하고 있다. 저는요, 쓰리잡로예요, 쓰리잡. 아빠 해야 되지, 주부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생계 활동 해야 되지, 또 애기들 도와야 되지. 뭐 넉넉치는 않아도 불편함은 없고, 그리고 그냥 또 이 상황이 익숙해져 있어서 좋아요, 너무요. 수레를 펼쳐 자동차 트렁크로 향하는 지원 씨. 큰 돈은 안 되지만 딸아이와 사는데 필요한 일이죠. 양이 많지는 않은데. 트렁크에서 짐을 내린다. 이 정도면 빨리 마치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자를 수레에 차곡차곡 쌓고 있다. 있네, 뻥 뚫린 데가 없네. 지금이야 담담해진 일상.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때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정말 각종 뭐 생활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과연 내가 아빠로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지키는 게 맞는지를 의심하는 순간이 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것저것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무엇이든 해야만 했죠. 젖먹이 딸을 지키느라 아빠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져온 상자를 창고에 정리하는 지원 씨. 지원 씨의 집. 쓰리잡러 지환 씨가 살림하는 주부로 변신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한부모 가정끼리 공동 육아도 하고 있는데요. 식탁 위에 색연필과 종이가 널브러져 있다. 밥 먹으려면 빨리 제자리 여기 사인펜하고 색연필 다 원위치 싹. 빨리 니들 이제 종이도 싹 다 니들 자리 다 갖다 놔. 좀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어찌하지 못하실 때 이제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도 바쁘고 외부에서 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아이들의 그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시고 같이 키워주시는 그런 개념? 육아 품앗이? 뒤에 보지 말고 바빠. 종일 떨어져 지낸 아이는 아빠 껌딱지. 아빠만 봅니다. 제 딸아이는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나 어디 뭐 놀이터나 뭐 이런 데 장을 보러 가거나 할 때 너는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랑 여기 나왔어?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요. 아, 쟤는 엄마가 없대. 참 불쌍한 애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했죠. 그래도 니네 엄마 오기 전에 다 풀어야 될 거 아니냐. 바쁜 한부모 엄마를 대신해 숙제며 공부도 봐줘야 합니다. 얘는 왜 안 푸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거 봐봐. 여기 이거 붙어있던 학습지 종이를 뗀다. 일부러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왜 안 풀었을까? 응? 풀자. 저는 이제 제일 이 공동 육아 나눔을 해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지금 그 가정 환경 뭐 이런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비슷한 가정의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다 보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별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거네. 그냥 지극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상황인 거네. 이걸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잘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이 깊도록 주부 아빠의 일은 끝날 줄 모릅니다. 내일 봐. 아 내일이라 나 월요일 날 봐. 아빠 이제 노는 거야? 놀아. 오늘 많이 피곤했어? 아침에 너 늦게 못 일어났잖아. 못 일어났겠네. 학교 가서 안 피곤했어? 이제야 아빠를 온전히 차지한 아이는 잠잘 생각이 없고 더 놀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지환 씨의 집 외경. 지환 씨네 아침은 사랑이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갈아입을 바지. 이제 그 다 끝나고 올 때는 요거 입자. 아빠 옆에만 있으면 언제나 신나는 아이. 지환 씨도 사랑이가 있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살아가는 방법을 내 자식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출근하는 거죠. 지환 씨가 딸이 입을 옷을 접고 있다. 제가 딸아이한테 바라는 거는 즐겁고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 즐겁고 행복한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먼저 뭔가를 실천하려고 저부터가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환 씨와 딸이 함께 찍어온 사진들이 그래픽 화면으로 나타난다. 제작 광주 MBC, 화면 해설 이유진.